이런 사람이 가는 것이 이제 도에 대한 건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하나의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만 되어 간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중맥이 열어가는 과정을 겪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깨달으라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깨닫지 못하면 수련은 안 된다고요. 깨달음이 뭐냐면 우선 너부터 발견해보라고요. 네가 있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 있는 거하고 기은혜에 뭔 상관이 있냐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고. 또 이상한 거는 나 있는 거하고 동맥하고 인맥하고 어떻게 그 관계되냐고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 진도를 저거 책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성격상 그게 안 되네. 근데 뭐라 하려고 했더라. 밥 먹는 걸로 하면 내가 밥을 먹게 하나요? 내가 밥을 먹게 해요? 아니면 그냥 밥을 먹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다른 것도 오늘 뭐 차 타고 서 내가 나를 차 타게 만들어요? 아니면 그냥 차를 타고 있어요? 차를 타게 해요?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를 대상화시키는 것에 익숙하거든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자기를 대상화시켜요. 밥 먹어야지. 그러면 나를 밥 먹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밥 먹는 곳으로 이렇게 애매한가? 내가 날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고하지 않아요? 나를 밥 먹어야 되고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고 아니면 원하는 차를 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 상품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날 대상을 두고서 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게 아니라 밥을 먹는 거, 차를 타는 거,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 그 행동하는 동적인 것에 더 무게중심을 두거나 관점을 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어와 주어, 있고와 없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쓰지 않는데 말해. 서양인들은 상당히 주어를 좋아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내가 날 다룬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게 하는 거예요. 에? 이해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이 문제가 걸려요. 이제 내가 저 독에 대한 욕망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대상화가 된다고요. 대상화 됐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누군가를 제어하고 싶어 하거나 어떤 상황을 감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던가 아니었던가 얼마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가 아니었던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원래 이런 일상생활에서는 자기를 대상화하는 것은 익숙해져 버렸는데 근데 정말로 이걸 대놓고 아니면 인위적으로 아니면 그 의식적으로 자기를 대상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왜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이건 또 익숙치 않아요.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자기를 대상화시키고 있는데도 자기를 대상화시키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이건 서양인들이 처음에 발견했죠. 자기를 대상화시킨다는 거야. 동양에서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서양인들은 이 부분 상당히 민감해요. 내가 내 자신을 대상화시킬 수 있냐 없냐고요. 자기가 자기를 타자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미 어느 정도 자기를 타자화시키고 있는데도 그게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타자화시킬 수 있는가가 있단 말이죠. 완벽하게 남으로 볼 수 있는 거냐 그러면 그건 분명히 안 돼. 어느 정도는 된단 말이죠. 그거요. 근데 그게
기수련 시작할 때 그 문제가 걸린다고요. 왜냐면 그 갑자기 몸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움직임이나 활동이나 힘이 있다고요. 그걸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게 됐을 때, 잘못하면 이걸 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를. 몸에서 뭐가 움직여요. 아까 말한 대로 회충이라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아니면 회충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갑자기 몸 안에서 어떤 것이 움직이고 뭔가 하고 싶게 만들고 욕구 일으키게 만든다고. 감정도 불안하게 만든다고. 이게 이 기가 단순히 몸에 움직이는 그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감정과 욕구를 일으켜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아니면 약간의 정신적인 질환을 일으킨 경우가 많아요. 피해의식인데 누군가가 자기를 아니면 그 무언가가 자기를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신과 치료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그냥 내가 나를 조금 더 대상화 시켜주는 그 과정이었을 뿐인 건데 그걸 기로 한 거라고요. 기라는 걸로 자기를 대상화 시키는 걸 연습한다고요. 내 안에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자기 심장은 자기가 통제하지도 않으면서 그 왜 갑자기 다른 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에게 따라서는. 자기가 자기를 상당히 그 완벽하게 제어하고 통제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디까지 통제하시나? 통제한다는 것이 뭔지는 알고 있었던가? 얘기가 상당히 중구난방이네. 뭔가 얘기는 잔뜩 해놓은 것 같은데 줄거리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뭐 어디 좀 이상한 거 있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어쩌다가 이렇게 말이 하나씩 나갔을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이 진도대로 하면 기가 기술을 할 때 임동맥이 돌아가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돌아가는 이 질이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단순히 기의 질로 분별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요. 욕망의 전환이 있어서 기가 바뀌는 건데 단순히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제가 또 뭐 하고 싶었냐면 기라는 게 우리 생활이라고요. 생활이고 삶이고 또 욕망이나 생각 이런 모든 것의 하나의 총체적인 거라고요. 기는 이거라고 딱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데 감정도 아니고 욕구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또 감정이기도 하고 욕구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 생활 전체라고요. 이게 기예요. 왜 기냐면 내가 삶을 보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삶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 행동이나 생각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그래서 내 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내 자신에게. 내가 오늘 타고 왔던 기차를 보는 내 관점이요. 이 관점만, 이건 생각이니까 내 거잖아요. 관점만 내 거가 아니라 그 보는 기차, 또 걸어갈 때 내 신체의 상태, 기차 타러 가고 아니면 옆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면 기차 자체의 쾌 불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전체적으로 나의 일부고 나 자신이라고요. 자기 몸 안에 있는 것만 자기 자신이라고 보지 말고 자기가 관계하고 생각하고 욕구하는 대상들, 사물들 그 전체적인 거 그리고 그런 과정이요. 그 전체 자체를 자기 자신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내외를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 신체 안만 자기가 아니라 외부도 자기 거라고요. 자기 거라고 하면 소유 개념인데 자기의 일부 아니면 자기도 아닌 그 전체적인 아우름이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내가 이게 이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고 올라가는 과정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다고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임동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외부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나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그 자석에 나오는 자석 보는 것처럼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요. 몸 안에서 바깥으로 이 기운이 나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깥에 있는 게 외부하고 나와의 교류가 밀접해져요. 이 바깥에 있는 사물들이 꼭 내 것 같단 말이죠. 내 소유가 아니라 상당히 느낌이 달라지게 돼요. 완전히 나와 격리된 대상이었다가 격리된 대상이 상당히 모호해지는 감각으로 또는 그 느낌으로 오게 된다고요. 외부가 단순히 외부로만으로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때 이런 외부가 꼭 완전히 나하고 단절된 것이 단절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일치된 거냐? 상당히 우리는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단절 아니면 일치. 근데 엄밀히 따지면 단절과 일치 이 사이에 많은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게 꼭 1cm에서 2cm 이 사이에 무한 분열이 되는 것처럼요. 무한수렴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안에 무한히 나누어지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이 나와 내 외부 대상과의 사이에 얼마나 이 외부 대상과 내가 일치될 거냐 하는 일치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아무튼 이런 식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생각이 나도 모르게 한번 일어나는데, 이때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면 잊어먹거나 흘러가요. 분명히 어떤 그 뭔가를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중맥의 열림으로 인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 그걸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한두 번 일어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면 뭐 어떤 일이 보냐면 이것이 없어져 버려. 다시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쭉 중맥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더러워졌죠. 어떻게 정리해야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단절과 일치 사이의 정도의 차이는 뭐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네, 그 사람의 뭐에 의해서 대개는 그 사람 성격인데,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한데, 꼭 강하게 느껴서 좋은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아니면 약하게 느끼냐 이렇게 질문하면 성격이에요. 그럼 그 성격이 왜 그렇게 됐냐고 하면 그건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어떤 걸 대답해 주는 걸 줘야 돼요? 외부와의 교류를 생각할 때 예를 들면 그 인식의 범위를 예를 들면 이런 공간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더 넓은 공간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거 혹시 연관이 있을까 해서 질문드렸던 건데,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성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느끼면 말 그대로 일종의 그 각성체험 비슷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나인 것 같고 내가 세상인 것 같고 뭐 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걸 경험할 때 이런 식의 이제 이상한 허풍이나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라서 완전히 허풍은 아닌데 지나친 건 사실인 거죠. 그냥 조금만 내 외부만 느껴도 자기가 이 세상과 하나 된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냥 엄밀하게 말을 해주면 이만큼 느꼈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건 이것이 어디까지 나가는지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있어요. 그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기도 해요.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느 날 이 지구도 넘고 우주로 나와가지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걸 경험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보면 딱 나가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해서 몸 외부에 조금 느꼈는데 그거를 그 정도까지 심리적으로 자기가 느낀 거라고요. 그러면 왜 실제는 이만큼인데 자기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허황되게
상당히 머리에 나갔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 스스로가 약간의 허영이 있는 거예요.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느껴도 거기에 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요. 있잖아요. 그런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프다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면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원치 않으면 그러세요 해야 돼요. 아무리 말해줘도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심적인 거고요. 그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걸 하나의 관념책을 만들어요. 철학을 만든다고요. 왜 내가 이 외부 대상과 관계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의 그 체계, 철학 체계를 완성시켜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누구는 심리적으로 그냥 외부와 그 교류하는 그 묘한 일치감을 신인 합일이든 천인 합일이든 이런 식의 합의를 느꼈는데, 누구는 그것을 하나의 그 관념 아니면 이론적으로 완성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느끼는 건 비슷한데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으로, 이성으로 아니면 감성으로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곳으로 표현할지는 그 사람의 또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강도가 있는 거고 또 깊이도 있는 거고 다 다르죠. 근데 그건 되게 아마 성격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성격이 일어난 이유는 그렇게 살아온 과정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좀 더 크고 강한 걸 느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또 있고, 아니면 자기가 느낀 것을 좀 비관하거나 별로 작은 거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말이 어려워졌는데 그냥 책에 있는 내용대로만 설명하면 나중에 그 기의 질감을 만든 건 임동맥을 오래 돌려서나 중맥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사고의 체계가 변하고 그 사고 체계의 변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이해해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서 기가 바뀌었다고요. 생각이라는 말은 관념 체계예요. 일종의 자기 기준, 가치 기준,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가 변했다고요. 그래서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를 발견하고 성찰하고 사물을 보는 하나의 눈이 발견되고 이해되고 삶에 대한 이해가 되고, 이러한 것이 기의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그게 액체든 고체든. 원래 설명해주고 싶었던 것은 기와 그런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이었는데 설명이 상당히 어렵네요. 이후는 다른 경지인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천이 정체되는 순간이 오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우선 기의 개념 이해 잘못 때문입니다. 쉽게 기는 마음을 따릅니다. 마음의 크기에 따라 기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기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개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솔직히 과거 삼국시대 전후로 기라는 말도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이나 신으로 말했습니다. 지금과 너무도 다른 개념적 단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 호흡의 방법적 이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의 운행의 경로에 집착하기보다 마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임해야 하며, 그러면 마음의 일정한 변화가 기로 느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같이 의식적인 호흡이나 자천을 할 때 하단전에 의념 두기가 익숙해지면 또 다른 의념이 그곳에 있는 듯도 합니다. 그렇게 약간의 의념 분리가 일어나면 점차적으로 내가 나를 보는 듯하며 내 자신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을 합니다. 이거 다 설명했죠, 방금 전에. 다르게 했나? 좀 이거 삼국시대 이전에 심이나 신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게, 요즘은 기라고 말했을 때 그 기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협소해진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사용하는 한문과 한글 차이가 비슷해요. 한문이라고 하면 그게 좀 함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글이잖아요. 근데 한글은 좀 더 명확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사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서술적인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문보다는 덜 함축적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좀 적을 수 있어요. 내 의미대로 해석해도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 거죠. 그게 기와 심이라고 하면 그 차이가 비슷해요. 심이라고 하면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 얘기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또 그 얘기는 이거 아닌 것도 같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상당히 헷갈리죠. 요즘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저거만 적어야지. 이거 이어도 되고 저거 이거 됐다가 또 오늘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고 심을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잘못 오해하면 남의 마음 받아들이는 것처럼 돼버린다고요. 남의 마음 받아들이면 접신대요. 요즘 사람 특히 그런 식으로 접근해버려요. 정말로 남의 마음을 어떻게 땡겨가지고 자기 몸속에 지문을 생각을 이렇게까지도 한다고요. 마음을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마음이라고 하면 개개인이 자기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 네 마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꼭 있냐고요. 마음이라는 게 꼭 네 마음, 내 마음처럼 이렇게 구분되어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요즘 사람은 상당히 구분해요.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마음, 내 마음 이런 식으로 마음이라는 것도 이미 구분된, 구별된, 개체화된 각각의 것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사람 마음을 구분하는 세상은 했던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게 네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이런 식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달라요. 이것도 정도차가 있다고요.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네 마음이고 또 어디까지 얼마나 내 마음이냐고요. 이게 애매하다고요. 그리고 천지에 있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만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외부에도 내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천지에 있는 마음과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돼요. 이상한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하는 논리를 따라오셨어요? 따라왔으면 이상하진 않은데 결론만 얘기하면 분명히 이상해요. 천지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란 미친 거예요. 요즘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빙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도 자기 욕구 일어나는 거, 아니 자기 소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방어하고 자기만을 생각했을 때 생겨지는 그걸 가지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다고요. 남과 구별된, 남과 차별된 그것을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다르게 말하면 물질주의, 자본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의 양 또는 내 집안에 있는 가구의 양, 내가 가지고 있는 양, 남과 구별된 내 것만이 내 거잖아요. 이걸 마음에도 적용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내가 느껴지는 감정의 정도, 내가 생각하는 지식의 한계, 지식의 양, 배운 기술 이런 것들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마음이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준 건데 그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정치체제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교육, 관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고요. 여러분도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을 본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고 가진 적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마음으로 쓰니까 나도 따라 그걸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마음으로 공부한다고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옛날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고 이미 마음이라는 개념이 달라졌는데 서로 딴 데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서로 이해하는 게 너무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처럼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한테는 좀 더 어렵거나 좀 더 쉽거나 간단하게 설명해 줄 거와 구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도 하근기, 상근기 뭐 이런 거 나눈 것이 있지만 지금은 더 나눠야 돼요. 무조건 하근기라고 해놓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상근기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상근기도 하근기가 된 세상이에요. 사고체계가 자체가 이미 그 너무 그 좀 조잡하다고 해야 되나? 협소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다고요. 그 결과가 이 수도에서는 기예요. 기의 개념을 보면 이거는 그 하근기를 위해서 설명된 개념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있는 기수로 수련하다 보면 조금 자질이 있는 사람이나 빠른 사람들은 답답해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동메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어느 정도 하고 뭐 해야 되고 과정을 이해한다고요. 그런 과정이 별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있다고 일반인들한테는. 넘어가요.